꽤 오랫동안이죠. 한국 유통산업,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드디어 그 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석 자료 제목이 참 재밌어요. 유통, 올라갈게요. 네, 바로 새로운 사다리를 타고 구조적인 도약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. 이걸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, 몇 년 동안 잠잠했는데 갑자기 왜? 맞습니다. 그동안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유통업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유통업 전체가 왜 다시 꿈틀대는지 그 큰 그림부터 보고요. 그 다음에 백화점, 편의점, 또 마트랑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어디인지 신세계랑 GS 리테일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왜 유통업의 천장이 깨지고 있나?부터 보죠. 지금 유통업계 상황을 한마디로 하면요, 퍼펙트 스톰입니다.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진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꺼번에 깍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그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. 첫째,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요. 둘째는 자산 효과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주식이나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 좀 부자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지갑을 더 쉽게 여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꽉 막혀있던 규제가 좀 풀릴 거라는 기대감.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까지. 이 네 개의 발판이 합쳐져서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성장의 사다리가 만들어진 거죠. 자, 그럼 백화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.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. 한국 백화점의 미래를 보려면 타임머신을 탈 필요가 없어요. 바로 옆 나라, 일본의 아주 최근 과거를 보면 되거든요. 핵심은 바로 이 선순환 공식입니다. 이거 완전 필승 공식이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엔화가 싸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일본 전체가 거대한 할인 매장처럼 보였겠죠. 그러니 돈을 엄청 썼을 거고 그 돈이 백화점으로 몰리니까 실적이 막 올라가요.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오르고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완벽한 성공 사이클을 만들어낸 겁니다. 이걸 보면 진짜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? 약한 자국 통화, 폭발적인 외국인 관광객, 모든 게 완전 판박이에요. 심지어 외국인들이 예전인 면세점만 가다가 이젠 백화점으로 몰리는 것까지 똑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일본은 이미 겪은 일이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예요. 일본이 걸어갔던 성공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우리 앞에는 아직 올라갈 계단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. 43%. 이 숫자가 바로 한국 백화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한때 일본 오사카에 있는 어떤 백화점은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외국인 관광객이 채웠다는 거예요. 자,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서울 명동이나 부산 센텀시티에 있는 백화점 매출의 40% 이상을 외국인들이 채워준다고 생각해보세요.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? 바로 그 엄청난 잠재력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번엔 편의점 얘기입니다. 여기엔 정말 예상치 못한 하지만 한번 터지면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조커 카드가 하나 숨어 있어요. 그 조커가 뭐냐? 바로 담배입니다. 담배는 참 특이한 상품이에요. 아시다시피 가격이 올라도 피우는 사람들은 쉽게 끊지를 못하죠. 경제학 용어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 이겁니다. 근데 이게 왜 편의점한테는 엄청난 호재, 거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. 4,700억에서 6,500억 원. 이게 만약 담배값이 오를 경우 편의점 업계 전체에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연간 이익이에요.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책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 이 정도 돈이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. 그야말로 잭팟이죠. 기업 가치가 조 단위로 뛸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대형마트랑 이커머스 세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규제와 기술이라는 두 개의 큰 파도에 맞서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.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고 하면 다들 새벽 배송부터 생각하시는데요.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새벽 배송은 물류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아직은 기대에 가깝고요. 진짜 현실적인 이익은 바로 일요일 의무 휴업 완화에서 나옵니다.
생각해보세요. 한 달에 이틀, 장사 제일 잘 되는 주말에 문을 더 연다? 이건 뭐 추가 비용 거의 없이 매출이랑 이익이 그냥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온라인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. 요즘 우리가 뭐 살지 고민할 때 네이버에 검색하기보다 AI 챗봇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. 바로 이겁니다. 검색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. 위기를 느낀 네이버가 그래서 뭘 하고 있냐? 사용자들이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드는 이른바 락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. 검색, 쇼핑, 배송까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필요가 없게 해요. 이건 당연히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한테도 큰 영향을 주겠죠. 자, 그럼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까요?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보고서가 콕 집어서 추천하는 두 기업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신세계와 GS 리테일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. 두 회사는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요. 신세계는 백화점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을 들고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이고요. GS 리테일은 그동안 좀 부실했던 편의점이라는 방패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면서 내실을 다지는 모습이죠. 예상 성장률은 비슷해 보여도 그 내용은 이렇게나 다릅니다. 그럼 왜 신세계가 최선우주냐?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일단 명품이랑 패션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잖아요? 이걸로 국내 부유층의 자산효과 소비를 싹 흡수하고 동시에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갑까지 열게 만드는 거죠. 게다가 최근에 본점 리뉴얼도 끝내서 외국인 손님 맞을 준비도 다 됐고 그동안 속썩이던 면세점 사업까지 안정화되고 있으니 이건 뭐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. 반면에 GS 리테일은 한마디로 컴백 스토리입니다. 한동안 실적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. 그런데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수익성 위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고 그 결과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. 기존점 매출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요. 슈퍼마켓이나 홈쇼핑 같은 다른 사업부도 좋아지고 있어요.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담뱃값 인상이라는 조커 카드까지 만약 터진다? 그럼 GS 리테일은 정말 날개를 달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.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. 그래서 앞으로 3년 유통업의 성장을 보려면 우리가 뭘 계속 체크해야 하는지 핵심 변수들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더 많이 와서 얼마나 더 많이 돈을 쓰는지. 둘째, 국내 경기가 살아나면서 생기는 자산 효과가 계속될 수 있는지. 그리고 마지막,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같은 규제들이 얼마나 더 풀리는지.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유통기업들의 주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. 네, 오랫동안 그 높던 천장에 막혀있던 한국 유통업이 드디어 새로운 사다리를 찾았습니다. 내수, 관광,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아주 튼튼한 사다리죠.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습니다. 과연 이 사다리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 끝이 어디일지 앞으로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.